저는 범불안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딱히 언제라고부터 말하기는 힘들지만 20년은 넘게 어려움을 겪은 것 같네요. 최근에도 불안이 다시 도지면서 이 몇 달간 유튜브 업로드도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안이 커지지는 않아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그냥 불안이 커지면서 멘탈이 깨집니다. 작년에 FTX라는 글로벌 코인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저는 예치했던 투자금을 모두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멘탈이 깨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에 도배를 해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사소한 일에서 멘탈이 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택배가 안 와서 환불받으려고 택배사에 전화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불안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금방 회복하겠지만 저는 그 이후로도 한 달 정도 진정이 안 되고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렇듯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유가 없거나 아니면 사소한 이유로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안이 커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통받는 것이 수면입니다. 불안이 커지면 예민도가 높아져서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침대 위에 누워도 바로 잠을 들지 못하니까 계속 뒤척입니다. 어렵게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은 자지 못하고 눈만 감고 침대에서 시간만 길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새벽 3시에 눈을 떠서 시계 보는 고통은 못 먹고 못 입는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공보다도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서점에 전공책을 사러 가도 결국 사오는 건 심리 관련된 책들이더라고요. 책뿐만 아니라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쓴 돈이 5천만 원은 아마도 좋게 넘을 겁니다. 예민함으로 고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반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두 번 약 먹고 넘어가는 해결 방안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 못 자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어떻게 해서든지 확실하게 끝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게 만들거든요. 이 과도한 목표와 성급함이 오히려 저의 교감신경만 활성시켜서 침대에서 더 각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이 숙면을 못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민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걸 성격과 정신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잠을 자려는 행동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을 바꾸면 예민함과 긴장감이 줄어들게 되어 잠도 편하게 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이 근본 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쪽집게로 내 잘못된 생각만 빼서 고치면 불안과 수면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저의 생각과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알면 알수록 복잡했습니다. 혼자만으로는 버거워서 이 상담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비용이 꽤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상담을 통해 정신적 문제가 되는 핵심 생각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좋든 싫든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보통의 충격과 깨달음이 아니면 쉽게 안 바뀌거든요. 이건 짧은 시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을 자기 위해 생각이 아니라 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노력을 해도 큰 진전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불면의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이런 기대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나니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면서 잠자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낮추니까 그제서야 몸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는 오히려 몸을 바꿔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누구나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실제 의학적으로도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느낄 때는 어떤 생각이나 상황이 바로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새롭게 들릴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이 산속에서 독사를 만났을 때 우리의 뇌는 신속하게 도망가기 위해 기본적인 신체 활동의 기능은 셧다운시키고 운동 기능만 활성화시킵니다. 빠른 혈액 공급을 위해 심장박동을 높이고 근육에 힘을 주기 위해 몸을 긴장시키게 되죠. 그리고 운동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신체 기능인 소화, 면역 기능과 같은 능력은 정지시킵니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뛰는데 몰빵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몸의 상태가 바뀌기 전까지는 아직 감정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불안, 초조한 감정이 생길 때는 몸이 먼저 변화하게 되고 긴장된 몸의 변화가 불안한 감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잠자는데 굳이 복잡한 뇌과학까지 알아야 되냐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숙면을 하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뇌가 만들기 전에 몸을 이완시켜서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뱀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지만 현대인들은 그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시험, 취업, 업무 마감 등을 만성적으로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뇌의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잠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민해져서 잠을 못 자고 있다면 그 전에 먼저 경직된 몸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몸을 먼저 진정시키고 나면 예민함과 불안함이 줄어들게 되어 잠도 자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몸을 진정시켜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번 영상에서는 PAR 음식과 수면 제한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오늘만큼은 꿀잠 자시길 바랍니다.